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50년 제53화 중소기업 하청에서 선도기업으로 김광희 극본 오성수 연출.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 격동 50년 중소기업 하청에서 선도기업으로 편에서는 여러분을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목화밭과 사막 쪽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 격동 50년의 안내를 따라 신나게 천산산맥과 키질쿰 사막을 누벼보시죠. 저희 MBC에서 길 하나 건너에 있는 은행빌딩 9층에는 전 세계에서 목화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방직업계에 파는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신동 에너콤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주로 미국 남부의 목화밭에서 목화를 수입해다가 우리나라 면방업계에 공급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신 네이나 면 제품도 이 신동 에너콤에서 수입해온 목화로 만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회사의 대표는 김윤식이라는 중소기업인인데 지금은 과거 소련 영토였던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목화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목화 생산지는 미국, 중국 그리고 바로 이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목화가시라는 특별한 미인이 전 세계를 순회합니다. 이 목화가시는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본 일이 있겠습니다마는 수영복을 입고 뽑힌 미인이 아닙니다. 미국 남부의 목화업자들이 우리나라 상주의 곶감아가시나 제주도의 밀감아가시를 뽑듯이 미국의 목화밭을 상징하는 우아하고 품위 있는 목화대사를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목화아가씨는 그렇게 아름답고 품위가 있지만 미국 목화 산업의 세일즈 솜씨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주 냉혹하고 값도 비싸고 독점적이기 때문에 세계 목화 수입업자들은 러시아나 중국 시장이 열리기를 고대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0년대부터 중국 시장도 열렸고 러시아 시장도 열렸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고 옷감의 수요가 많은 중국의 경우에는 목화를 오히려 수입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다가 팔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신동에너콤의 김윤식 사장은 지난 1990년 구소련이 해체되자 곧바로 러시아로 달려가 목화밭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는 그때, 그러니까 1991년 1월로 돌아갑니다. 이봐, 김 부장. 나 이번에 러시아로 들어가고 싶은데. 네? 러시아라고 하셨습니까, 사장님? 그래, 러시아. From Russia, with love. 이 팝송에도 있잖아. 닥터 지바고가 눈밭을 누비던 그 러시아 말이야. 사장님, 지금 무슨 영화 찍으세요? 러시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나 하시는 말씀이세요? 글쎄 신문에 다 났잖아.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과 개방을 외친 나라.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천명한 나라. 이제는 활짝 열렸잖아. 제가 외신에 나온 모스크바 풍경이나 구소련이 해체되는 러시아 사정을 브리핑해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료 챙겨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당시 러시아는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왔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해체했기 때문에 거의 공황 상태나 다름이 없는 무질서의 나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스탈린 체제를 유지해왔던 그 유명한 소련의 비밀경찰 KGB가 해체되어 순수 정부기관으로 변모했고 거기에서 밀려나온 구시대의 비밀경찰들이 대도시의 신흥폭력배들과 결탁해서 러시아식 마피아를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방의 자본가들과 재빨리 손을 잡은 일부 러시아 재벌들은 급속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국가기강이 서지 않은 러시아에서 고위직을 맡은 관료들은 부패에 무능해 거의 완벽하게 공권력을 박탈당한 채 신흥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러시아에 관해서 최근에 나온 외신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스크바에서 제일 위험한 범죄 대상은 서방에서 온 기업인들이다. 이들은 러시아 마피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월 평균 200여 명이 피살되고 있다. 이 통계는 공식적인 것이고 피살된 서방의 기업인들은 러시아 마피아에 의해 시베리아 벌판이나 도시 근교의 농장에 파묻히고 있는 형편이다.
로이터 통신의 기사입니다. 월 평균 몇 명이 비살되고 있다고? 200명입니다. 평균 200여 명이요.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다른 신문사가 쓴 건데요. 자, 독일의 한 바이어는 러시아에서 모피와 호박을 수입하려고 모스코바에 들어왔다. 그러나 그는 고리키 대로에서 알몸으로 사살되었다. 자신들이 범인이라고 밝힌 붉은 깃발이라는 조직 폭력배들은 이 독일의 바이어가 인터걸의 몸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서 교훈을 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인터걸의 몸값을 제대로 안 내서 외국 바이어를 살해했어? 인터걸이 뭐야? 사장님도 남자분이면서 그걸 모르세요. 거리나 호텔에서 외국인들한테 접근하는 그 팔등신돌 말이에요. 그런 문제라면 난 괜찮아. 김 부장도 보장을 해주듯이 나 그 방면은 청교도잖아. 그야 저도 믿죠, 사장님을. 사장님은 그런 면에서 제가 존경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말이죠. 어쨌든 김 부장은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관계를 잘 몰라서 만사를 비관적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북방 유계를 해가지고 러시아에게도 30억 달러의 경제협력 차관을 약속했어. 그리고 그중에서 이미 14억 달러는 집행이 된 상태야. 지금 러시아한테는 코리아라고 하는 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런 판에 나라도 러시아에 가서 본전을 뽑아야지. 사장님, 그런 국가 간의 거래하고 우리 일반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리고 러시아 마피아들이 사장님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왜? 우리 동양 사람들도 거기서 봉변당한 예가 있나? 네. 읽어드릴게요. 이건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신인데요. 중국의 보따리 장사꾼들이 모스코바 호텔 정문 앞에서 10대 소년들로부터 염산세리를 받고 집단 실명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모스코바 경찰에 잡힌 그 10대 소년들은 그 중국인들이 팁을 잘 주지 않고 구두쇠 노릇을 했기 때문에 보복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한 푼 줍쇼 하는데 제대로 앉았더니 염산태를 당했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런 셈이죠. 알았어. 그런 일이라면 대비를 해가야지. 자, 1달러짜리를 두둑히 바꿔가지고 가면 되겠지 뭐. 그러잖아, 김 부장. 네? 그 외신 중에 좀 우리한테 유리한 내용은 없어? 나한테 희망을 좀 달라고. 정말 사장님도 끈질기셔. 사실은요, 사장님의 심장을 뛰게 할 기사도 있어요. 그래? 그게 뭐야? 워싱턴 포스트 경제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최근 러시아의 치안 상태가 불안해지고 특히 모스코바 일대의 치안 상태가 불안해져 서방 비즈니스맨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러시아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특히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곡물과 원면을 수입하는 메이저 회사들의 임직원들에게 금종령을 내린 상태이다. 원더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러시아에서 목화를 수입하던 카질이나 루이스 드레이휘스 같은 메이저사 바이어들의 러시아 주류를 막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 사실 지금 러시아는 우리 목화 수입업자한테는 무주공산인 셈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스크바 땅에 코를 박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이봐 김 부장. 네. 자료 챙기고 출장 준비해줘. 네, 이렇게 해서 1991년 2월 신동 에너컴의 김윤식 사장은 논밭 속을 헤치고 나는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몸을 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러시아가 자랑하는 모스크바의 세르메티에보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의욕에 찼던 김윤식 사장의 기대와 의욕을 산산이 꺾어놓는 것이었습니다. 밝은 조명과 상냥한 미소로 외국 손님들을 맞아줄 국제공항에 푸른 군복을 입은 국경수비대원들이 자동 소총을 메고 살벌하게 지키고 있었고 세관 업무를 맡은 뚱뚱한 여직원들은 사납고 거칠게 손님들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국제공항인 그곳에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개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인도 출신 거린들과 집시대들이 대합실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모스크바 국제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예약한 호텔로 갈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사전에 만나기로 돼 있던 우리나라 대기업 현지 직원도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방이 있습니까? 나는 한국에서 온 김윤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약이 돼 있을 겁니다. 이름이 뭡니까? 김윤식입니다. 사우스코리아 서울에서 왔습니다. 저 명단을 보세요. 미스터 킴. 여기 예약자 명단에 있긴 있는데 이를 어쩌나 방이 없습니다. 아니, 방이 없다니요? 내가 서울에서 분명히 예약을 했고 방이 있다는 확약을 받았는데요. 그거야 서울에서는 있었을지 몰라도 여기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없습니다. 나 지금 바쁩니다. 비켜주세요. 아니, 뭐 세상에 번듯한 국제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때 로비 구석에 있던 키 큰 사나이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습니다. 이봐요, 외국 양반. 방이 필요합니까? 그럼요. 여기서 나가면 잘 데가 없죠. 내가 서울에서 분명히 예약을 하고 왔는데 방이 없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예약이니 뭐냐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통하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오로지 모스크바의 법칙이 통할 뿐이지. 그게 뭡니까? 모스크바 법칙이라는 게? 일단 외국인은 바가지를 쓰게 돼 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호텔을 보십시오. 분명히 토론토 데스크가 있고 또 이 호텔 안에는 방이 남아돕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진짜 실력자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자, 난 이 호텔의 실력자 샤샤입니다. 2층에 가서 미하엘을 찾으세요. 그리고 나 샤샤가 보냈다고 하세요. 그냥 방을 줄 겁니다. 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1층의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분명히 방이 없다고 했는데 2층에 올라가 그 건달이 말한 것처럼 샤샤가 보내서 왔다고 하고 미하일이냐고 하니까 없다던 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윤식 사장은 모스크바 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방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태어난 러시아. 세계 최고의 소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가 사랑했던 러시아. 그리고 차이코프스키와 칸딘스키가 태어났던 위대한 러시아. 네, 그 찬란한 슬라브 문화의 본거지 모스크바가 그렇게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1917년 공산혁명 이후 전체주의와 억압의 틀 속에서 마냥 기다리고 침묵을 강요당했던 러시아 사람들이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흔들었던 개혁 개방의 깃발, 즉 페레스트로이카의 열풍에 휘말려 자유를 만끽하게 된 것입니다. 자유에 취하고 개방의 신선한 바람에 흥이 난 것까지는 좋았지만 기존의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1990년대 초의 러시아는 무법천지였고 건달들과 인터걸들과 마피아들의 동무대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극동의 작은 나라 코리아에서 달려간 김윤식 사장은 기죽지 않고 회색빛의 모스크바 강물을 내려다보며 더욱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러시아, 내가 왔다. 먼 코리아의 서울에서 이 김윤식이가 왔다. 내 꿈은 오직 하나. 눈처럼 희고 북방미인의 가슴처럼 풍만한 러시아산 목화를 사러 온 것이다. 세계 최고의 품질. 순결한 처녀의 영혼처럼 순백하고 때묻지 않은 너. 러시아의 목화를 마음껏 사랑하고 가져가러 온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다오. 러시아 목화들이여. 다큐멘터리 드라마 혁동 50년 제53화 중소기업 하청에서 선도기업으로 김광희 극본 오성수 연출 1991년 목화 수입 사업을 하던 신동 에너컴의 김윤식 사장은 목화를 사기 위해 막 개방된 러시아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투숙해 있던 인트루스 호텔 로비에 앉아 탐황하게 됩니다. 이거 낭패로구만.
급한 김에 무조건 서둘러서 들어오긴 했는데 이거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지 어디 가서 목화 상담을 하나? 서방 세계에서처럼 모스크바에만 오면 영어를 아는 안내원이든 한국말 하는 안내원은 만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외국 바이어들을 안내하는 안내 데스크 하나가 없으니 이걸 어쩐다. 참. 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망연자실한 상태로 앉아있는 김윤식 사장 앞으로 동양인이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예. 혹시 한국분 아니십니까? 아유, 이 밤중에 산속에서 구세주를 만난 것 같구만요.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왔습니다. 그러세요? 대만 기업 모스크바 지점에서 근무하는 김 과장입니다. 예, 저는 신동 에너콤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김윤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이 사장님이시군요. 사장,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화를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대만 김 과장께서는 목화 취급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저희 대만 그룹에서는 그런 아이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자동차를 수출하고 프렌트를 수출하는 게 주 업무죠. 아무튼 용감하십니다. 김 사장님 정말로 용감하십니다. 이곳에 와서 보니 김 과장께서 왜 저에게 그렇게 용감하다고 지켜 세우는지는 알겠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고요. 바위에 맨머리로 박치기를 하는 거겠죠. 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장님께서는 안내원이나 수행원도 없이 이 막막한 대륙에 들어오셨습니까? 러시아, 분명히 나라 이름입니다. 그러나 지도를 보십시오. 북반구의 절반을 찍어 누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대륙 국가입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같은 이곳에 이력 편지를 타고 가랑이처럼 들어오셨군요. 맨 땅에 헤딩을 한다. 네, 한없이 무모해 보이겠죠. 저도 여기 와서 제가 많이 무모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제가 이미 가방을 꼬리 가지고 들어왔는데. 사장님께서는 목화를 사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럼 이 광활한 러시아에서 목화를 생산하고 집산하는 곳이 어딘지는 아시고 오셨습니까? 이거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이 모스크바에 들어오면 서방 바이어들을 위한 안내 데스크도 있고 무슨 무역협회니 기업가들을 위한 상담센터 같은 것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상담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요? 그러면 이 인투리스트 호텔은 어떻게 찾아오셨고 방은 어떻게 구했습니까? 말도 마십시오. 수업료를 톡톡히 냈습니다. 우선 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을 놓쳤습니다. 아마 그쪽에서 바빠가지고 못 나온 것도 같습니다. 그쪽도 대기업의 모스크바 주재원인데 여기 와서 연락을 해보니까 영 안 되네요. 여기는 약속을 해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통편도 영 엉망이고 우선 전화가 제대로 안 됩니다. 국제 전화를 하면 몇십 분씩 기다려야 되고 또 택시를 잘못하면 엉뚱한 곳에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 호텔에서도 방 잡을 때 애먹으셨죠? 아마 이 호텔 담당 마피아가 세금을 받고 방을 잡아줬을 겁니다. 김 과장은 이 모스크바 박사 다 되셨네요. 그런데 아무튼 러시아에서 목화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국내선을 갈아타고 중앙아시아로 가야 합니다. 중앙아시아요? 중앙아시아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북쪽에 있는 러시아 연방의 오지입니다. 그 나라도 이제 막 독립을 하면서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겁니다. 사장님,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같은 동포고 그리고 비즈니스계 선배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고깝게는 듣지 마시고. 아니요. 계속해 보시죠. 우리 같은 대기업 사원들은 이 모스크바에서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튼튼하고 연락망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함정이 있다, 또 어디에 마피아망이 펼쳐져 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뭐 대기업은 정보가 생명이니까. 요즘 같은 혼란기에 러시아 같은 곳, 더구나 중앙아시아 같은 곳에 여비가 든 가방을 들고 혼자 들어간 서방 기업인이 생활하는 예가 극히 드뭅니다. 사장님, 목숨을 부지하시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십시오. 김 과장님, 충고 정말로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동포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하는 비슷한 업계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새겨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면에서는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비즈니스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고 일이라는 것도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목숨이라는 것은 단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김 사장님? 예, 충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께서 그렇게 깊은 의미의 충고를 해주시니까 더 바짝 긴장이 되고 의욕도 강하게 솟구치는데요.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김 과장님, 연애해보셨죠? 예. 상대편이 콧대를 세우고 내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해지면 불리해질수록 사랑의 불길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매력이 더 솟구친다는 말씀이군요. 정말로 못 말릴 분이시군요. 사장님, 정말로 우즈베키스탄에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사업하는 사람이야 어차피 사업이 생명 같은 거 아닙니까? 참. 아마 이런 점이 사장이라는 오너와 저 같은 봉급쟁이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손들었습니다. 김 과장님. 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혹시 우즈베키스탄에 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있기야 있죠. 우리 대만 기업의 현지 안내인이자 연락원입니다. 자, 받아 적으십시오. 예. 자, 말씀하세요. 네. 예. 우즈베키스탄 볼리따제 집단농장 그레고리 황입니다. 그럼 우리 교포예요? 예, 말하자면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교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선 고려인이라고 하죠. 고려인 그레고리 황을 찾아가십시오. 천우신조랄지. 네, 그 의지할 데 없는 모스크바 호텔 로비에서 김윤식 사장은 대기업 대망의 현지 간부를 만났고 그 친절한 대기업 사원으로부터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우즈베키스탄과 목화 집산지에 대한 정보를 들었고 현지에서 가이드를 해줄 고려인 그레고리 황까지 소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김윤식 사장은 서울 본사에 우즈베키스탄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일 잘하고 신속한 본사의 김 부장이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개요.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있는 회교 국가임. 지난해 6월, 즉 1991년 6월에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주권 선언을 하였고 현재는 카니모프라는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음. 국토 면적은 44만 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어 한반도에 꼭 배가 되는 국가임.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을 키질쿰 사막과 천산산맥, 알라이 산맥, 기샤르 산맥 같은 해발 5,000m급 이상의 산맥이 덮고 있음. 또 국토의 서북부에는 아랄해라는 엄청난 규모의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부존 자원이 풍부함. 수도는 타슈켄트. 그 타슈켄트 일대에는 1937년 스탈린의 탄압에 의해 강제로 연해주 지역에서 이주해온 고려인들이 10만 명 이상 살고 있음. 목화의 생산지는 내륙 깊숙이 산재돼 있으나 모든 물자는 수도 타슈켄트로 집산되고 있음. 요즘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에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취업해 있습니다. 또 농촌에는 순박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처녀들이 우리나라 노총각들을 찾아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고려인 20만 명 이상이 우즈베키스탄과 이웃나라 카자흐스탄으로 실려와 지금까지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고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대학에서는 한국어과가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격동 50년에서 얘기하고 있는 김윤식 사장에 관한 얘기는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아주 아득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친절한 대만그룹 현지 직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격동 50년은 허구의 사실을 픽션으로 그려내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기업 이름을 대야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주인공 김윤식 씨가 그 뒤에 그 대기업과 대단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편의상 대만그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많은 모스크바 국내선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그 비행장에서는 이상하게도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비행기들은 꼭 한밤중에 떠납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며 비행기 속에서 새우잠을 잔 김윤식 사장은 다음날 새벽 타슈켄트의 공항에 도착하게 되고 그 길로 그레고리 황이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제가 그레고리 황입니다만. 예, 저는 서울에서 온 김윤식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카를 사러 왔습니다. 모카요? 그거야 우리 우즈베키스탄이 넘버원이디요. 우리 우즈베키스탄은 국가가 생긴 이래 모카를 팔아서 사러 왔습니다. 과거 소련은 우리 우즈베키스탄에 모카를 가져다가 국민들을 이 추위 속에서 고조 따뜻하게 지켜왔습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의 모카, 이거는 아마도 세계 최고일 겁니다. 황 선생, 예. 나 좀 도와주시오. 함께 일합시다.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저 여기서 우리 아바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들으셨겠디요? 예, 황 선생의 부친 되시는 황만금 선생이 옛날 후시조프 수상으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았다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타슈켄트에서는 황 선생 가정이 명문이시던데요. 우리 고려인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가정이 돼요. 스탈린 시절에 원동에서 어렵게 쫓겨왔는데, 아바이께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가진 농장을 세워가지고 살려면 이 일대를 옥토로 바꾸시오. 나도 우리 아바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은데, 고저 김윤식 사장님을 만났으니 일을 해야겠디요. 고맙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일해봅시다. 여기 타스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모카를 싸그리 싸드리자면 동업자가 필요합니다. 내 친구 블라디미르 최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업수완이 만만치 아주 않습니다. 그 친구도 합류를 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서 만나봅시다. 누구라고 했죠? 블라디미르 최입니다. 좌청룡 우베코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두 분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좌청룡 우베코? 그거이 뭔 말입니까? 예, 양 날개가 든든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잘해봅시다.